산소가 해로울 수도 있을까? 어, 질소로 호흡하는 실험에서 알아봤듯이 인간은 산소가 없으면 30초도 버티지 못한다. 이것은 산소를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다는 의미일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학자 안드레이 지론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기 중에 산소가 40에서 50 포함되어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면 실험 대상 동물들의 기도가 심하게 떨어진다. 순수하게 산소만 있는 곳에는 동물을 두면 그 동물은 간질에 걸린 것처럼 경련을 일으킨다고 한다. 농도가 높은 산도는 독효과 같은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숨쉬는 공기의 산소량을 2배로 늘리면 그러한 공기가 인체에 무해한 시간은 5일 반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공기가 무해한 시간은 하루도 되지 않는다. 또한 기압이 대기압의 2배가 되는 산소를 채워넣은 방에서는 1시간이고 3배가 되는 산소를 채워넣은 방에서는 20분도 되지 않는다. 산소의 농도와 호흡 시간은 이렇게 O2의 양에 따라서 100%일 때 이 시간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아하. 산소호흡기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 오래전부터 중환자실의 환자들에게 산소호흡기가 사용되었다. 현재는 산소호흡기 대신에 환자의 기도에 직접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 방법은 오그니즘에 긴급하게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방법이 가져다는 이익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중의 산소 압력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1, 2배로 만드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가득 머금고 있다. 하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포가 그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대부분을 공급한다. 혈액 그 자체는 전체 산소의 2%만 공급한다. 이것은 그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을 한꺼번에 늘리려면 혈장을 산소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산소를 고압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가능하다. 사람을 고압실에 있게 하고 그 안의 산소 압력을 대기압의 2에서 3으로 만든다. 이때 환자의 혈장에 산소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럼으로써 체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고압 산소실은 체세포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전형적인 예가 일산화탄소 중독.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 속에 있는 산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 이럴 경우에 고압산소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고압의 산소가 자신의 경쟁자를 쫓아내고 세포의 산소 결핍을 문제 해결한다. 화재가 났을 때 의식을 잃은 사람, 연탄가스를 맞고 의식을 잃은 사람, 그리고 일반 가스를 맞고 의식을 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 또 다른 예로 사지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체세포에 산소 부족이 없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오히려 산소호흡기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고압 산소 치료는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사지절단 수술의 위험도 막아준다. 그리고 고압 산소 치료는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멈추어야 하는 외과 수술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물론 고압 산소 치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도 병원 관계자도 산소 중독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압 관계자들이 참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이것은 산소 공급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생각을 하고 해야 할 것이다. 산소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산소 칵테일의 맛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순수한 산소로 숨을 쉬는지 대기의 공기로 숨을 쉬는지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식으로 실험해 보았다. 비실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순수한 산소로
바뀌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희석한 산소 혼합물이 나오고 세 번째에 누르면은 공기가 나오는 장치를 만들었다. 버튼에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인 공기를 선호했고 희석하지 않은 산소 혼합물과 순수한 산소를 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산소의 부은 압력이 높아지면은 오거님이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고지대 실험의 한 실험자는 순수한 산소를 선택했다. 파블로프는 오거니즘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안다고 말했다. 오거니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라고 말했네요. 아유. 그래요. 무엇을 원하는지 산소에 맛과 향이 있든 없든 산소는 호흡을 할 때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넣어도 유익하지 않을까? 70년대 한 의사가 이런 생각을 했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생각에 동조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헤모글로빈의 전체가 96에서 97%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형사와 여성은 식당에서 산소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수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한번 알아보자. 평상시에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산소 양은 1회에 약 0.25리터이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을까? 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산소 공급이 아주 중요하다. 잠수부는 입는 잠수복에 공기를 주입하는 일은 그가 잠수해 있는 곳의 수압과 같은 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수심 100m의 깊이 있다면 대기업보다도 약 10배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산소의 부은 압력이 평소보다도 10배 높아야 산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잠수부들에게 공급하는 공기의 산소 농도를 줄여야 한다. 수심 100m에서 10배에 낮은 2%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기에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질소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인간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질소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질소 중독이 일어나면 잠수부는 예기치 못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심 60m가 되면은 질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헬륨으로 바꿔야 한다. 헬륨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 아주 가벼운 가스인 헬륨의 밀도가 질소의 밀도보다도 약 7배 낮다는 것이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잠수부에게 공급되는 공기의 밀도가 점점 높아진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어지고 내쉬기도 힘들어진다. 헬륨과 산소의 혼합은 잠수부가 수심 200에서 300m 깊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헬륨보다 더 좋은 것은 수소다. 수소는 헬륨보다도 밀도가 2배 더 낮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수소와 산소의 혼합가스로 수심 1.5km에서 숨을 쉴 수 있다. 하지만 수소의 압력이 그렇게 되면은 마치 마약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리는 잠수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잠수부가 수면으로 올라올 때 그의 혈액 속에 녹아있는 가스가 기포를 발생시키고 색전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 동맥안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특히 질소가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아주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 고산에서의 그 문제점을 알군요. 이렇게 인간에게 아가미를 달아넣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물로 숨을 쉼으로써 그 물이 폐에 산소를 공급하게 하고 폐에서 일산화탄소를 몰아내게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가불소 유기화합물인 탄화불소를 사용한다. 이 액체는 물보다도 20배 더 많은 산소와 3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함유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고양이와 개가 탄화불소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가 하면 깊은 물 속에서의 작업과 연구는 방수 처리가 된 잠수함과 바티스카프에서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산소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았나라는 흥미있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책이 한 권 나왔다. 아마 독자를 유혹하기 위한 것 같다.
비밀을 밝혀보자. 사실 그 책에는 산소 없이 산 인생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다. DNA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고 난 뒤에 4, 5분이면 모두 죽는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최소한 세포가 다시 살아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다. 훈련을 받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대기업보다도 3배 낮은 50mHg 기압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에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알피니스트처럼 엄청난 양의 오거니즘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어린 시간에 산소 결핍이 지속된다면 즉 공기 중의 산소 비율이 조금 낮아지면 인간은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를 세포에게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 가령 산속에서 지내는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산속에는 휴양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산지대의 부근 압력이 약 2배 낮아지는 해발 고도 3000에서 3500m 지점에 우리의 오거니즘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카미르 고원의 한 부족을 연구한 결과 폐기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범하지 않은 조건에 사는 것은 대한 대가인 것이다. 산소의 비율이 낮아진 대기종의 공기는 인간에게 좋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여기서 우리는 산소 부족이 오거니즘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전설 속의 나오는 스코틀랜드 고지인들이 산소 결핍 때문에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평지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다. 고지에서만 오래 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